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인의 실전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건물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, 구독 꼭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람도 꼭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건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물주들도 만나고 또 이제 건물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새롭게 이제 건물을 좀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 관리를 맡기는 것이 좋으냐, 안 맡기는 것이 좋으냐,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. 물론 내가 뭐 여유가 있고, 뭐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고,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걸 관리할 수 없고, 내가 하는 일에도 바쁘고 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뭐냐면, 건물을 우리가 딱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 연체든 공실이든 어떤 그 여러 가지들을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내가 많이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. 그래야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할 수도 있고, 만약에 또 관리업체를 내가 이제 선정하더라도 뭘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들을 따지면서 좋은 업체인지 아닌지, 어떻게 하고 있는지, 어떻게 할 것인지,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업체를 내가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관리업체한테 우리가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업체를 맡기더라도 어쨌든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좀 축적을 시킨 상태에서 건물을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사실 이 건물을 우리가 이제 그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도 보면은 5층 정도까지는 굳이 이렇게 또 뭐 관리업체에 맡길 필요도 없거든요. 사실 뭐 간단한 몇 가지 방법만 우리가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뭐 사항 정리만 좀 잘 해주면 특별하게 뭐 어려운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. 보통 이제 뭐 10층 이상이라든지 뭐 6, 7층 이상 좀 임차도 되게 다양하고 이런 큰 빌딩들이 이제 됐을 경우에 또 관리업체에 맡겨놓으면 좋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 전체적인 어떤 그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임차, 뭐 연체,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관리할 수 있지만 5층 정도까지는 개인이 얼마든지 처리하고 커버할 수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또 하다 보면 재미있습니다. 이렇게 막 두렵게 느껴지면 한두 곳도 없지만 사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법적인 몇 가지만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신경 써서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물론 적은 돈이지만 관리비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사실 비용이 한 달에 한 달에 나오는 뭐 월세가 임대료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뭐 하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5층 이하 정도까지는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좋다.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내가 또 한 단계 점프를 해서 이제 10층 건물을 도전을 해서 그때는 내가 이제 관리업체에 좀 맡기면서 10층 이상 되는 어떤 건물을 딱 소유하고 있을 때 이제 5층 정도에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또 관리업체한테 여러 가지 어떤 주문사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내가 손에 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또 체크하고 챙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뭐 처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것도 사람이라는 것이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. 그렇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험을 축적을 시킨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몇 년, 뭐 5년이든 6, 7년이든 이런 기간을 거쳐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주 마음이 편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관리업체에 맡길 때는 우리가 뭐든지
중요한 부분, 뭐 체크할 거 체크하고 따질 거 따지고 다 해야 됩니다. 요즘에는 관리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모르면 손해보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.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모든 걸 일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관리업체에 우리가 맡기더라도 관리업체에서 어떤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뭐 계약금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업체에서 입금 받아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으로 어떻게 되든 다 계약금이 됐든 뭐 잔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초반에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계약금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금 걸었다가 이 양반들이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계약금을 결국은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부분도 사실 내가 그냥 완전 일임을 해버리고 맡겨놓으면은 이런 부분도 사실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결국은 또 관리업체가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가져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물론 다 100%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무엇이 됐든 내가 경험이 있고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축적을 시킨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.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좀 가지고 나중에 이런 관리업체를 상대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사실 뭐 두려운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전하시는 분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조그만 돈이라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한다라면 어쨌든 뭐 50만이 됐든 100만이 됐든 150만이 됐든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남한테 주지 않고 내 돈으로 내가 흡수할 수 있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여러분들 건물주가 되셔서 건물을 좀 관리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또 경험도 해보시고 눈물도 흘려보시고 어떤 스트레스도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아주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여러분들도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아주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런 경험들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. 인터넷상에 부통연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